서스펜션 댐퍼를 스포츠에다 놔두니까 엄청 단단해져요. 지금 다시 컴포트에, 와, 컴포트에다 놔둔 거랑 스포츠에다 놔둔 거랑 이 댐퍼의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미네요, 굉장히. 그리고 컴포트에다 놔두면 이렇게 엑셀을 밟잖아요? 되게 여유로워요. 그냥 한 200마력? 25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차량의 느낌이 납니다, 진짜. 그래서 얘는 한 제가 봤을 때 코나 일렉트릭이나 EV6 후륜 정도를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그런 느낌. 그리고 플레드에다 놔둬, 드래그 스트림 모드에 놔둬. 그러면 우와, 지금 10km, 20km거든요. 근데 여기서 0, 100도 아니야. 그냥 우와, 순간 으악 아득해지는 그 느낌이 딱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차량이 더 재미있지 않나. 컴포트성부터 스포츠성까지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억 4천, 1억 5천 정도를 태우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일반 모델 S 말고 플레드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 파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매력도가 넘치는 그런 차량이에요. 진짜 제로백이 아니고 그냥 살짝만 밟아도 미친듯이 튀어나갑니다. 다시 컴포트. 그러니까 스포츠에 놔두면 한 400마력급 450마력급 이 정도로 나가고, 플레드에다 놔두면 와 650마력 700마력급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이나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잠시 후 두물머리길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제가 이거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차량이 얼마나 무식한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은 확실합니다. 파워는 뭐 말하는 대로 이렇고, 승차감 또한 스펙트럼 엄청나게 넓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졌어요. 진짜 모델 S 플레드와 모델 X 플레드와 그리고 일반적인 모델 S, 기존에 있었던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모델 Y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델 S 보다도 훨씬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 친구들이 승차감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슬슬 나중에는 모델 S나 모델 X 혹은 로드스터 이런 친구들한테도 승차감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얘가 많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희망을 일깨워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승차감 뿐만이 아니라 완성도라든지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매력도가 조금 더 한층 쌓아진다라고나 할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친구는 또 프리모토 공장에서 만들어진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완성도, 들뜸 이런 게 기존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소리 나죠?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느낌의 인테리어 완성도,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역시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면 이게 분명히 나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중국 친구들이 만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혼도 여기 있어요. 홈도 여기 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깜빡깜빡 눌러보는 거고, 깜빡이도 지금 보면 이제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이런 것들 굉장히 특이한 느낌으로 차량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죠? 진짜 미래 차량 같아요. 딱 보면 누가 봐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차량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게 원형 휠과 주행하는 그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인지를 하시고 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유턴을 할 때나 이렇게 꺾어 들어갈 때는 스티어링 휠을 파지하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F1처럼 조금만 타각을 주면, 이런 데서 요만큼만 타각을 줘도 완전히 유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꺾어지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방식의 그런 형식을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런 게 재미는 있거든요. 되게 운전을 하는 그런 느낌이나 재미는 있는데 이게 편하냐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란 말이죠. 편하진 않단 말이죠. 확실히 시야가 확 트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좋고요. 마음에 들고요.
승차감이 좋은 만큼 시트의 착석감이 진짜 기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전 모델 S는 시트 왼쪽에 보면은 좌석을 조정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좁아가지고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해졌어요. 문을 굳이 열지 않고서도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물리적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 터치 느낌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유, 야, 문을 열었다 닫으니까 기어가 P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드래그를 앞으로 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문을 열어요, 그럼 자동으로 P로 바뀌어요. 다시 이렇게 열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원래는 뒤에다 놔둔 상태면 문이 열려도 띵띵 띵띵 하면서 앞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싹 다 사라졌어요. 자동으로 P로 바뀌는 부분, 어떻게 보면 안전상으로 좋아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건 애매하긴 하다. 앞쪽에 있는 17인치 크기의 터치 스크린이 뭐 엄청나죠? 진짜 어마무지한 화면의 시야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요. 깜빡이를 켰다가 다시 깜빡이를 취소하는 것도 왼쪽 깜빡이를 켰다가 다시 왼쪽 깜빡이를 눌러야지 꺼지는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인테리어도 편하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움직이는 느낌도 너무 빨라지고요. 그 어떤 것 하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깔 게 없습니다. 얘는 물리적인 버튼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빠릿빠릿하고 편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편안하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E, R, D, 페달을 누르면 전진을 하고 기장 깜빡이 N. 여기에 분명히 드라이브가 있지만 기어 노브를 바꿀 수 있는 드라이브 셀렉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있지만 사실 여기서 거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앞으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뒤에다 놔두고 D를 해가지고 R로 가고 이거에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우와! 와, 이거는 가속감은 약간 저세상 가속감이라 진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끝내주고요. 실내 고급감이나 미래적 차량의 느낌, 확실하게 미래의 차량이라는 거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시트 좋아졌고요. 통풍 시트 있고요. 요크 스티어링 휠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 줄 수 있고요. 얘는 깔래야 까기가 좀 어려운 차량인 건 확실합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모델 X랑 S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하면은 저는 디자인성 때문에 모델 S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모델 X의 그런 플래그십적인 인테리어 느낌, 뭐 뒤쪽에 이렇게 열리는 펠코닝 도어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량에 가지는 외관적인 날렵한 느낌, 실내의 세단의 느낌,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좋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X보다는 S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이 위쪽에 루프 글래스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이거 지금 안 덥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뻥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다이렉트로 쬐는 이 열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델 Y 이 위쪽에다가 자동 선쉐이드 붙여놨잖아요. 그 이유가 딱 그 이유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 영역, 할아버지 운전, 미친 듯한 스포츠 주행, 브레이크 빼고요. 파워 이런 것들 전부 다 저세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너무나 미래적인 차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오토파일럿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FSD가 적용되어 있대요. 파일럿 보면은 오토 스티어 적용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는 2가 맥시멈이에요. 아주 좁게 해봐야 2 정도 넓어진 상태에서 오토 스티어가 활성화가 되고요. 속도 설정은 그냥 뭐 자동으로 하게 해놨고요.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사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얼마나 잘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한번 누르면 오토파일럿이 설정이 되거든요. 지금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설정이 된 거예요. 활성화가 된 거예요. 고속도로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노화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나 잘 하는지부터. 이거 봐요. 얘 막 지가 하는 거 보세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죠. 앞쪽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 있는 것까지 차선이 지금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차가 있단 말이에요. 차가 있으니까 스티어링 휠을 살짝 이렇게 꺾어서 피해서 지금 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의 유턴에 가깝게 꺾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하드웨어 4.0이 들어간 최신 FSD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 거의 90도까지는 아니고 한 굉장히 많이 꺾여 있잖아요. 90도 거의 90도 지금 90도가 넘어갔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오씨, 위험해. 꺾어야겠다. 여기서는 제가 직접 할게요. 너무 위험해서 차들이 별로 없으면은 끝까지 한번 해볼 텐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오토파일럿으로 켜볼게요. 여기 차가 있으니까 안 가요, 이 차가. 여기 지금 오징어 구워서 파시는 차가 있다 보니까 차가 이제 이 차를 인식을 하고 안 들어가는데 한번 잘 합류하나 볼까요? 궁금하긴 하다. 얼마나 잘 합류하는지. 빠기를 킬까? 못하네. 빠기를 켜도 인식을 못하고 제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냥 오토파일럿을 켜고 노아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속도 기반 차선 변경, 사용 안함, 마일드, 보통 이게 전부 다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너프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너프 안 됐는데요?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노아가 활성화가 되면은요 차선 변경 전 승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 S나 X에는 너프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너프는 모델 Y, RWD 모델에만 적용이 된 건가? 아니면은 얘는 미국법을 따르는 미국 출고 차량이고 모델 Y RWD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차니까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아서 노아라고 하는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이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유일하게 다른 점은 중국에서 나온 모델 Y RWD만 차선 변경 시 승인을 하기, 요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얘는 돼요. 모델 S 플레드는 되고 모델 X 플레드도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그 차량도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산 RWD 모델에만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일 때 속도 기반 차선 변경에 대한 부분과 차선 변경 전 승인 대기, 요게 사라졌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 S랑 모델 X에는 문제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부분들, 하드웨어 4.0도 최신 버전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죠. 거의 완벽해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도 좋고 오토파일럿도 좋고 외관적 디자인도 좋고 아쉬운 부분들이 딱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제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모델 S를 굉장히 오래 타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량의 단점은 그냥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몇 가지 편의 장비가 빠져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밝은 LED 라이트, 겨우 이런 게 단점일 뿐이에요. 이 차량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다 보니까 너무나 조용하죠, 너무나 빠르죠, 너무나 주행 질감 좋죠, 승차감도 너무 좋죠. 완벽에 가까운 전기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얘는 오토파일럿일 때 오토 와이퍼가 작동하는 이런 짜잘한 소프트웨어적 버그적인 부분, 실내에 LED가 그냥 어두운 정도, 그 정도가 그냥 단점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딥하게 파보자면 얘는 최신식의 2170 배터리나 나중에 훗날 나올 4680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제가 구입했었던 모델 S 90D와 똑같은 18650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좀 굉장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모델 S 플레드가 4680 배터리 혹은 2170 배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EV9이랑 이 차량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진짜 모델 S 플레드를 구입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 텀에는 분명히 테슬라를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단점 중에 하나가 최신식 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이 차량이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 때쯤이면 스티어링 휠이 토크 감응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모든 전기 차량들처럼 터치 감응식 스티어링 휠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오토파일럿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차량들은 다 팔같이 이렇게 닫거나 손을 이렇게 살짝 닫거나 이런 방식으로 차량이 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토크 감응 방식의 센서가 나중에는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모델 S 플레드가 조금 더 완벽해지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싹 다 바뀌고 나면 아마 모델 S 플레드를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친구는 최신식 BMS, 최신식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댐퍼의 세팅도 상당히 테슬라 치고는 너무나 잘해서 사실 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차량을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해야 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서 아직도 미국에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조립 완성도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다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짜리 차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마감 완성도 업그레이드 되고, 댐퍼 세팅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솔직히 댐퍼 세팅 지금만큼만 돼도 이 차량 구입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되고 4680 배터리에 최신식 셰시 플랫폼으로 딱 바뀌고 오토파일럿 따면은 제 생각엔 그때쯤이 저희 집이 모델 S 플레드를 가족차로 바꾸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한번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리뷰와 질감, 승차감적인 부분, 익스테리어, 내외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편의장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모델 S 플레드에 대한 전기차 리뷰를 마쳐보았고요. 모델 S 90D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느껴볼 만큼 느껴봤던 차량인데,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븐이라고 하는 부분 변경 모델이 잠깐 있기는 했지만 사실 얘가 모델 S의 풀체인지 모델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로 딱 이렇게 넘어오는 만큼 이 정도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 정도로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다음 세대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차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흥분 안 한 척하고 있지만 차량을 타고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차량이에요. 제가 느꼈던 거의 모든 전기 차량들 중에 가장 최고의 전기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고 싶네요. 너무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구나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모델 S 플레드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델 S 버전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큰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 눈앞에 나타날까요? 다음 세대의 모델 S 플레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때 되면 V12도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빌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모델 S 플레드 너무나 사고 싶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거는 일렉트릭 오피스 생활을 못해서 차 안에서 220V짜리 콘센트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발목을 잡거든요. 지금 다음 버전에는 V12까지 딱 적용돼서 나오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구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영상 리뷰, 그리고 모델 S 플레드나 다른 테슬라 차량의 또 장거리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